대한민국 부동산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구가 80만 이상의 5대 광역시 이상입니다. 5대 광역시요. 그 이하 광역시급이 아니라면 그 이하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자, 뿌니님께서 선생님, 저는 울산 도성아파트 궁금합니다. 자, 뿌니님, 울산의 도성아파트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궁금하신지, 아니면은 가지려고 해서 궁금하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현재 호객노노로 서울 같은 경우는 18,000명이 지금 호객노노로 보고 계시고, 경기도는 31,000, 인천은 7,700이고요. 네, 부산은 5,900, 대구는 2,800입니다. 네. 가지려고 해서요. 왜요? 뿌니님, 왜 가지시려고요? 이거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남산초 바로 앞에 있는 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17평이 어떻게 올랐어요? 보세요. 1억 3천 이렇게 했다가 쭉 폭등해서 그냥 1년 만에 1억 7천이 올라버립니다. 1억 7천. 혹시 과거의 영광스러운 상승 때문에 본인이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용적률이 176%예요. 176%. 근데 세례당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례당 대지 면적. 자, 세례당 대지 면적은요,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도성이요. 보세요. 9.7평입니다. 용적률은 낮으나 지나친 소형 평형대로 인해서 세례당 대지 면적이 9.7평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는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뿌니님, 사업성이 낮아요. 네. 그래서 세례당 그냥 평균 대지 면적이 12평은 넘어야 됩니다. 12평은 넘어야지 8사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울산 같은 경우 그냥 건너뛰세요. 제가 울산은 내년 입주장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뭐 이걸 떠나가지고 신축이면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겠죠, 울산은. 근데 지금 갭이 1억 3천이에요. 떨어져서 1억 3천인데 이거를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있는지 이 갭을 보면 됩니다. 갭. 과연 기타 울산 외의 지역 있죠?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세요. 때가 아닙니다. 자, 우버말리님께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청주, 세종, 창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라시님은 동탄바라기 자, 비자님께서는 송도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송도가 뭐 대표적인 아파트가 뭐가 있습니까? 자, 송도 도시락 센트럴시티. 송도에 가면요 멋있습니다. 서해 바다가 뭐 약간 흙탕물이라 하지만 아무튼 송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멋지죠. 여기 대해서 감히 송도에 대해서 살기 안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돈이 조금 있는데 강남 살 돈은 안 되고 그래도 좀 대형 평형대 살고 싶으신 분들은 송도 거주를 하시기도 해요. 자, 보시면은 송도 도시락 센트럴시티 어때요? 자, 와, 이거 차트 보세요. 25평이 2021년 9월, 작년 9월이죠. 1년 3개월 전에 8억 2250을 찍고 바로 40%가 빠집니다. 3억이 빠져요. 3억. 자, 그리고 34평 송도 도시락 그린스퀘어 라는 아파트가 10억 9,500을 찍고요. 40%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 초단기적이에요. 자, 언제로 돌아갔습니까? 거의 2년 4개월 전 코로나가 갓 창궐해가지고 한창 이제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막 공포의 괴담, 그때 시점에 얼마였습니까? 이때 6억 4천이었어요. 근데 2021년 10월 달에 1년 3개월 만에 4억 5,500을 찍습니다. 이 시기 기억나세요? 이 시기예요. 수많은 분들이 인천 부동산은 영원히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게 그냥 15억 찍는다 라고 하면서 이 고점에도 많이 잡으셨어요. 거래량 터진 시점은 이때입니다. 자, 7억대 많이 터졌어요. 7억대.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갔을까요? 못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2년 거주했는데 부동산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거주했는데 10% 빠져버리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있잖아요. 2020년에 2022년, 2023년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은요. 이때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입주 물량은 상대적인 거다. 입주 물량이 많아도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영원히 올라간다. 네, 강남 불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끌 오적들이 지네 고작 한번 사이클 한 번밖에 겪어보지 않고 모두가 자기 세상인 마냥 이렇게 여러분들을 호도하신 거예요. 호도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2년, 23년 이때 꽉 제대로 물리게 되는 거죠. 네, 꽉 제대로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2020년 12월 달에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에 거래를 찍으신 17분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때 사가지고 법인으로 사가지고 2021년 10월 달에 9월 달에 9월이 아니고 10월 달에 10억 9,500에 파신 분들은 잭팟이죠. 3억 9,500 법인 샀으니까 뭐 세금 좀 내고 해가지고 뭐 한 20% 정도 세금 낼까요? 뭐 그 정도 내가지고 20에서 25 정도 내고 뭐 한 2억 3억 벌어갔다. 그러면 땡큐죠. 근데 앞으로 인천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요. 자, 앞으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공급 물량을 봐야 돼요. 지금은 상승기가 아니고 하락기이기 때문에 인천의 부동산의 경기를 읽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주변의 입주 물량을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2022년 12월부터요. 향후 3년간 인천의 입주 물량은 11만 세대예요. 서울이 7만 7천 세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경기도 전체가 29만 세대인데 여러분 3기 신도시는요 2027, 28 이후부터 가닥이 잡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 위치 보세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위치 중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어디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까? 당연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광명 시흥과 인천 계양 그리고 하남 교산 여기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의왕 군포 안산 뭐 이런 것도 있기로 하고요. 근데 밑에는 화성 봉담, 화성 진안, 그 다음에 뭐 남양주 왕숙도 뭐 괜찮긴 한데, 이건 좀 투는 별로인 것 같고, 뭐는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 저는 고향 창릉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3기 신도시가 2027년, 28년부터 가닥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바닥이 끝나요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요 장기간 꽉 물리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의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었잖아요. 그때 양도세 어떤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50% 해주겠다. 5년 안에 팔면 어떤 곳은 양도세 100%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대책들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대책들 있잖아요.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과연 시장이 바로 V자 반등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은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간의 심리가요 하루아침에 깨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여러분 지방 투자를 통해서 하락장을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겪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무서움을 잘 알아요. 거래 전혀 되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공포스러웠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락에 대해서 늘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작년, 재작년 그때 영끌해라, 영끌해서 집 사라 라고 했던 그 영끌 오석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바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모험지 탈출님께서 선생님 부산에 사랑원에 내려올까요? 뭐 그거 뭐 대통령 공약사항 아닌가요? 네. 이용님께서 대구 수성 1가 아파트값 전망 공급 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대구 수성구 1가, 네, 수성구에 있는 수성 1가동이죠. 뭐 여기에 범어 2편안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범어 4동이 대장이에요. 네, 그거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범어 4동이 대장이고요. 범어 4동이 대장인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본다면은, 네, 엄청나죠. 네, 대치동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이, 네, 오히려 범어동으로 유학을 올 정도로, 네, 지금 범어동은요 의대 사관학교로, 네, 불린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수성동 1가동이 이쪽에 하천 있어요. 하천, 네, 천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1가동이 있고요. 네, 2, 3가동이 이렇게 있고, 황금동이 여기 있고요. 범어 1동, 그리고 우리가 아는 투자자의 성지가 바로 범어 2편한 세상이고요. 범어 3동이 여기 있습니다. 수성 4가동은 또 여기 있고요. 네. 같은 수성구라 해가지고, 네, 전부 다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성구는 바로 범어 4동만, 네, 대장이다. 그리고 뭐 만초 3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만3 범어 4. 근데 만3보다는요 범어 4를 사야겠죠. 왜? 학원의 숫자를 보세요. 만3도 뭐 학군이 좋다고, 뭐 대륜고, 뭐 오성중, 오성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해화여고 다 여기가 에이스라고요. 네, 동도중, 경동초 바로 밑에 경북고, 네, 엄청난 에이스들. 네. 자, 근데 학원가가 다 수성구청역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원가가 왜 이 수성구청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학원가가 왜 수성구청역 앞에 지하철역 대로변 쪽에 위치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 너무 간단한데요? 네. 자,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죠. 지하철역은 상업지기 때문에 학교가 없죠. 네. 지하철역은 상업지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범어초, 대구여고, 이것도 상업지잖아요. 여기가. 이 주변에 상업지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게 상업지라고요. 분홍 색깔이. 자, 학원가는요 상업지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높은 건물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 최대한 뽑아가지고, 네? 이런 학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원가가 밀집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경쟁이 심화되고, 네, 그리고 지금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범어 4동은 항아리예요. 항아리. 네, 여기서 지하철 타러 어디 갑니까? 수성구청역 간다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 안에는요, 네, 이 안에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요, 상가들이, 근생 건물들이 쉽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데 어떻게 학원이 발달해요? 네. 이게 학원이 나 홀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습 학원이지. 네. 이게 발달합니까? 이쪽에는요, 학원가가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이 어디 있어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덩그러니 하나, 이거 갖고는 택도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상업지, 네,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4개의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주상공록 보존자죠. 네.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있고, 결국은 학원이 밀집되려면요,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그 상업지에서 건물들이 많이 있어야지, 높은 건물도 있어야지 대형 학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네, 수성 1가동, 네,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해 하시다고 합니다. 네. 자, 수성 1가동 있잖아요. 네. 수성 1가동에는요, 뭐, 43평 7억 5천짜리 89년생. 네. 근데 용적률이 240%라서 이거는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자, 이쪽은요, 입주 시기가 다 오래되었어요. 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 중에서 2015년식, 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네. 고품화죠.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자, 10억 6천을 찍고요. 44%가 빠졌습니다. 언제 거래가 터졌죠? 자, 2020년 8월 달에 7억 2천에, 네, 22건의 거래가 터집니다. 자, 이분들 어떻게 됐어요? 2년이 딱 지났는데, 네, 지났는데 본전이 왔어요. 자,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 정말 재미있고 쉽네, 매수하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그냥 싹 다 물려가지고 본인이 산 시기에 2년이 딱 지난 시점에는요, 그냥 본전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본전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죠. 자, 언제 떨어졌죠? 거의 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브랜드 아파트의 대단지인데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대구 부동산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특정한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특정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특정 아파트는요, 그 지역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가 대구가 언제 정확하게 올라간다라는 말은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내년도 2023년도에 8월 이후에 가장 어두운 시기. 자, 23년도는요, 2022년도까지 미분양이 만세대예요. 대구에. 그리고 23년도에는요, 37,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요, 47,000세대가 공급이 된다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47,000세대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대구는 쑥대밭인 거예요. 쑥대밭인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대구의 부동산이 경기를 회복할까요? 제 생각은 적어도 25년 이후입니다.